백태, 혀에 있는 그 백태 아니고. 안녕하세요. 해리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궁금타파 상품타파의 조혜민입니다. 궁금타파 상품타파 시간에는요,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해외 선물 상품들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드립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불어 단백질 보충식품인 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콩, 이 대두도 선물 상품으로 거래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이 대두 선물에 대해서 김광래 선임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두. 머리가 큰 그 대두가 아니라 클 대자에 콩두자 써서 이 대두인데요. 사실 저는 어릴 때 집에서 콩밥 해주면 콩 항상 골라 먹곤 했는데 선임님 편식 없으셨을까요? 저는 사실 콩을 좀 좋아해가지고 오히려 좀 콩을 이렇게 골라 먹는 좀 습관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사실 소이빈 하면 요즘 이제 커피 전문점에서 소이빈 라떼로 이렇게 그 우유를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혹시 콩 하면 어떤 데 많이 사용될까요? 네, 사실 그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콩은 되게 다양한 사용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콩 자체로서의 그 최종 소비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콩유, 그러니까 그 대두유 그리고 또 대두박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형태로 이제 그 사용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콩은 뭐 두부라든지 뭐 두유, 식용유 뭐 이런 형태로들 많이 좀 익숙하게 사용이 되고 있죠. 또 그 외에도 뭐 간장이라든지 아니면 식물성 기름들, 뭐 마가린, 뭐 바이오 디젤 연료까지 좀 다양한 사용처가 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사실 이렇게 다양한 사용처가 있는 콩, 사실 저는 어릴 때 콩밥 먹으면서 콩 만든 사람은 진짜 콩밥만 먹여야 된다. 속으로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럼 콩은 언제부터 먹기 시작한 건가요? 네, 이게 사실 그 기원에 대해서는 되게 다양한 그 썰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빠르게 콩을 먹었던 곳은 이제 중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기원전 1000년경에 부터 이제 먹기 시작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일단 이후에는 한국하고 일본 등으로 퍼져서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확산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이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최대 생산지는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부터 미국이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을 했고 이제 남미 국가들도 같이 생산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미국하고 남미가 전 세계 생산량의 한 8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계속해서 그 유전자 조작, 유전자 변형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GMO라고도 표현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식물에 대한 그런 개발이 꾸준하게 이어오면서 수율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병충해를 이기는 그런 좀 다양한 그런 생산 증가 요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생산량은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GMO라고 해서 유전자 변형 식품들이 요즘 계속 꾸준히 개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생명공학 기술들이 발달이 된다고 하면 콩 가격에는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생산량 자체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반대급부인 수요 자체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전자 변형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과학 기술과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율이 증가를 하기는 하지만 이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급격한 하락보다는 좀 점진적인 생산량 증가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생산량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술이 한 번에 어느 날 갑자기 로또 맞은 것처럼 발전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발전하다 보니까 이 가격 하락 요인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 거군요. 그렇다면 저희 삼성선물에서 투자할 수 있는 대두 관련 선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저희 삼성선물에서 투자가 가능한 상품들은 대두 자체가 있고요. 그러니까 소이빈이라고 하는 대두가 있고 그리고 소이밀이라고 하는 대두박 그리고 소이 오일이라고 하는 대두유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두,
대두박 그리고 대두유 이렇게 세 개가 거래가 되는군요. 그러면 콩 자체랑 콩에서 짜낼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거래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두박이나 대두유 같은 거는 어떤 형식으로 생산이 되는 건가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콩이 있잖아요. 근데 이 콩을 갈아서 이제 기름을 짜낸 게 대두유고요. 그리고 거기 남아 있는 부산물을 가지고 이것을 그 불에다가 달굽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이제 대두박. 이 대두박이 사실은 그 콩에서 가장 큰 소비처인 그 사료로 사용이 되는데요. 주요한 그 단백질 공급원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제 대두박 형태로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두유, 식용유로도 많이 쓰이죠. 대두유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콩 자체 형태로서 사용이 되는 그렇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이제 최종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사실 그러면 대두에서 대두를 짜낸 그 찌꺼기가 대두박이고 그거를 이제 짜내고 나온 그 기름이 이제 대두유라는 거군요. 네. 그러면 그 대두 같은 것도 사실 이게 품질별로 좀 다를 것 같은데 이게 품질이 어떻게 나눠지나요? 예, 일단 일반적으로 대두 같은 경우는 그레이드가 총 5개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넘버 1 그레이드가 가장 품질이 좋은 것이고요. 넘버 2가 이제 기본적으로 표준 형태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외부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물 똥, 뭐 풀, 아니면 돌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함유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크랙이 발생을 했는지 혹은 색깔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기본 색상에서 좀 다른 변형 색상들이 들어가 있는지 좀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그레이드를 나눕니다. 그래서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레이드는 넘버 2가 표준이고요. 만약에 넘버 2를 벗어난 넘버 3나 넘버 4 혹은 거래되지 않는 샘플 그레이드까지 이렇게 총 5가지인데 만약에 넘버 2를 기준으로 그 표준 그레이드를 기준으로 만약에 등급이 더 높다라고 하면 프리미엄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가격이 높여서 거래가 되고요. 넘버 3나 넘버 4 같은 경우는 오히려 디스카운트 돼서 이렇게 거래가 되는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5가지의 이제 그레이드로 나뉘어져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가장 좀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 콩이라는 게 어떤 콩을 그레이드로 나눠서 거래가 되는 걸까요? 어떤 콩? 네, 그러니까 강낭콩도 있고 완두콩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예, 문득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네. 그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콩은 그 백태 백태 혀에 있는 그 백태 아니고 그래서 그 뭐 완두콩이나 강낭콩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다른 형태의 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 소이빈 그러니까 대두는 그러니까 백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흔히 우리가 보는 이제 노란 콩이나 이제 하얀 콩을 이제 저희가 기초 자산으로 사용하는 그 소이빈의 기초 자산이 되는 거군요. 네, 오늘은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대두 선물의 종류와 기초 자산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영양분이 풍부해서 각광받고 있는 대두가 이렇게 기초 자산으로서도 상당히 매력 있는 투자 상품이라는 점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해리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으로 시원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타파, 상품타파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